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드립니다. 삼일째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리고 가죽부대를 바꾸라. 그리고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목사, 과학자,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부정한 종 삼일째 과학신학, 아시아 한국 신학 35권을 개인적으로 완성하고 이러한 방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7권 수소 의학 저서를 보여드립니다. 1권, 2권, 3권이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엄청난 수소의 비밀을 다 캤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수소로 인한 물과 공기와 채식과 운동을 정말 엄청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합니다. 3권으로 정립했고 7권으로 완성해서 1월달부터 7월달까지 매월 한 권씩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제자훈련에 많이 오셔서 꼭 이게 전도의 계기가 되거든요. 병이 낫는다는데요. 정말 엄청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수소수 연구자 시라타 교수 암에 대해서 이 말은 제가 계속 알립니다.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요. 암세포는 무한대 수명을 가진 난폭한 세포이다. 수소수는 암세포 증식을 억제해요. 수명이 한정된 세포로 바꿔버려요. 암세포의 전이, 침륜 및 새로운 혈관 생성을 억제해요. 종양의 면역을 활성화해요. 백혈병 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 유도한다. 1997년 BBRC 미국의 최고의 생명 관련 학술지 거기에다가 수소수가 암을 이렇게 치유한다는 이야기죠. 놀라운 선언입니다. 제가요 개인적으로 저도 뭐 개인적인 임상이니까 연구에 수소수를 같이 흡입한 4분 암 환자 4분이 저희 강의를 듣고 수소수를 응용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분은 거의 다 완쾌됐고 한 분은 완쾌 가다가 또 어려움 당하다 다시 회복되고 한 분은 상당히 좋아져서 1년에 한 번만 와라 이렇게 되고 한 분은 지금 치료를 이제 또 받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이것은 뭐 저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입증은 못하죠. 그러나 저는 이 성경과 지금까지 연구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수소 의학 치유신학 28번째고요. 오늘 이제 그 21세기 수소 의학과 수소수의 비밀 이 제목으로 한 서너 달 여러분과 수소의학에 대한 기본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의문을 제거하겠습니다. 신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의학의 지금 역사부터 지난번은 일본의 역사인데 오늘은 한국의 역사 또 전 세계에서 수소의학을 어떻게 연구하는가 세계 30개 대학을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수소의학에 대한 장을 넓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제돼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병을 고쳐주라 명령하셨고 사도들도 병을 고쳐주었다. 방법은 첫째는 기름을 바르고 지금의 현대의학이나 수소의학이 일반은 좀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때는 기름이 의학이었거든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반 계시로 특별 계시로 하라. 수소수의 최대 비밀은 요한복음 5장 2절 4절 베데스다
못에서 낫지 않는 병이 없었다. 저는 정말 이거 꼭 이대로 지금의 수소수가 이 본문을 입증합니다. 충격적이에요. 제가 지난번 저서에도 이 내용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1세기 수소과학과 수소수의 비밀 3, 4개월 동안 수소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수소수의 역사를 오늘 끝냅니다. 그리고 수소수 선진 의료, 일본에서 수소수가 선진 의료 비로 승인이 됐거든요. 그 내용을 자세히 연구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수소수가 터무니없이 검증이 안 됐다. 선진 의료 비로 승인이 2016년도에 일본에서 나왔거든요. 이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수소수에 대한 오해, 무지, 과학적으로 제가 반박하겠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의 이론을 여기서 다 모아서 과학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소수의 성경적 입증입니다. 성경에 12군데나 물이 치료한다. 다 수소수예요. 그런데 수소수와 일반 물이 어떻게 다르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물과 수소수, 그 다음에 알칼리 이온수와 수소수가 또 어떻게 다르냐,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은, 이때는 하겠지만은, 오늘 조금 살펴볼 겁니다. 수소수의 항산화 작용,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수소수의 의학적 효능, 세계에서 의학적으로 수소수가 무슨 병을 얼마큼 치료했냐, 세계 권위 있는 학자들이 이 문제를 여기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분해 수소수 PPB의 세계, 그리고 마지막 수소수와 알칼리 요소, 이 제목은 좀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소화학의 미래, 밝은 미래, 이런 제목으로, 제목은 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일본 역사를 살폈고 오늘은 수소의학과 한국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수소의학의 초기 도입기가 1980년도에서 1990년도입니다. 일본은 1960년도에 한 20여 년 보통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일본은 일본에서 이것이 의학으로 나왔기 때문에 연도 차이가 우리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1986년도에 2등급 의료기기로 수소수가 2등급 의료기기로, 그러니까 위에 좋다는 2등급 의료기기로 승인이 났다. 그리고 당시에는 수소수 성분보다는 알칼리성 물에 관심이 있어. 일본도 그랬거든요. 수소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수소가 병을 낫는다? 전기분해 알칼리 이온수 하면서 수소의 존재는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냥 알칼리 이온수, 이렇게 의료용, 위에 좋다, 여기까지는 승인이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확산기가 있는데 2010년도인데요. 이때 일본에서 수소수가 붐을 이뤘거든요. 좀 심하게 무식하게 말하면 만병통치가 아닌가, 이런 여론들이 상업적으로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상업술이 일본에서도 엄청났거든요. 한국에서도 2010년도에 이때 과대 단속기가 있었는데 그 전에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소가. 그것이 연세대학교 이규재 교수, 원주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인데 거기가 한국의 수소수 연구의 본상입니다. 이규재 교수에 의해서 많이 연구가 됐고 논문이 나왔고 세계적인 학술 발표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수소수가 그냥 만병통치가 아닌가라는 잘못된
생각이 상업적으로 이때 엄청난 난립이 있었어요. 일본은 똑같아. 제가 보니까요, 과정이 이렇게 똑같아요. 그런데 식약처는 대대적인 단속을 했고, 이때 수소수의 거품이 꺼지면서 각종 비판이 나오면서, 비판도 정상적인 비판은 많이 있었지만은 비정상적인 잘못된 비판이 오늘날 유튜브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정말 오해가 되어 있습니다. 검증이 되지 않았다. 세상에 이런 도깨비 같은 소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연구되는데, 오늘만도 30개 대학을 제가 세계인 대학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도 이것이 터무니없는 연구인가 아니면 정상적인 연구인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2020년대 식품 첨가물, 수소수가 식품 첨가물이에요. 등재가 됐습니다. 수소수가 일반 물하고 그 다음에 수소하고 어떤 차이가 나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돼요. 현재는 학적으로, 수소의학적으로 대학들을 통해서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 대중화는 정말 식약청에서 강력한 단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일부 너무나 잘못된 업자들의 행위가 아직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수소수는 연구는 내면적으로 깊게 합니다. 학적으로는. 대중적으로는 차가운 현실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의 그 많은 넘어가고요. 한국의 학자들을 보겠습니다. 수소수가 연구되기까지 아주 중요한 자료는 10사람의 학자들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물 하면은 전무식 박사입니다. 카이스트. 육각수예요, 육각수. 육각수를 그때 1995년도에 책을 썼거든요. 이것이 아마 그때는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육각수가 혹시 노벨상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정도까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세포를 항상 유지한다, 이런 논리였는데, 아무튼 육각수는 좋은 연구했고 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두 번째 단계에서 연세대학교 김현원 박사님이 계십니다.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인데, 물에 대해서 이분이 상당히 이 김 박사의 그 따님이 물로 치유되는 경험이 있거든요. 뭐 많이 그때 보도도 됐습니다. 그런데 물에 대해서 수소수를 직접적으로 연구하고 보급을 하지는 못했어요. 물의 정보성, 특히 이 저서가 신비한 물의 이야기잖아요. 수소수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동정요법의 과학화, 서양의 동정요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것도 이야기하려면 많은 시간이 가는데, 일단 물이 정보가 저장돼서 멀리 보내도 것이 동정요법이 그 양자 얽힘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양자 역학에. 이것을 연구를 했고 제가 좀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물이 막 연구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의 수소수를 연구해서 정립을 시킨 분이 이규재 박사, 현재 연세대 의대 교수입니다. 한국 수소수 연구의 저는 권위자, 제가 감히 이렇게 평가를 드립니다. 저서가 의학으로 본 알카리 한원수, 알카리 한원수 의학으로 본, 왜 알카리 한원수냐? 이게 알카리 이온수가 아니고 환원수, 이것이 수소수입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연구했던 수소수, 이 이름을 붙여서 책을 냈어요. 알카리 이온수의 효능을 의학적으로 정리했다. 알카리 한원수는 뭐이고 알카리 이온수는 뭐인가? 아주 복잡해요.
나중에 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도 좀 알칼리 이온수와 수소수의 구분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은주 박사님,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인데 수소수 연구자입니다. 논문 위주로 많이 발표를 했어요. 이기재 교수님과 협력하여 의학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정말 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소수 하면은 도대체 수소수가 항산화 작용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 제가 중간에, 역사의 중간에 좀 끼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성산소가 병을 일으킨다. 지금 이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정립이 된 겁니다. 일본에서 정립이 됐고 발전을 시키고 입증합니다. 논문에서. 활성산소가 이제 우리 몸을 공격한다. 모든 병을 활성산소가 일으킨다. 2%가 우리가 공기를 마시는데 활성산소가 된다. 그런데 활성산소가 전자를 잃어버려요. 자기의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활성산소가 좋은 것이지만 우리 몸에서 아주 난폭해집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은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세포 있잖아요. 100쪽에 60쪽에 이런 말이 있다가 요즘은 또 40쪽에 세포 이런 말이 있어요. 숫자가 자꾸 줄어들어요. 요즘 연구가, 이스라엘 연구가 37쪽에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포에서 전자를 활성산소가 빼앗아 가요. 그러면 우리 몸이 산화가 되고 질병을 일으키고 암이 되고 고속노화가 발생하고 텔로미어가 이제 마무리돼 버려요. 그러면 죽음이 온다. 무시무시한 의학의 세계가 수소의학에서 그렇게 밝혀냈어요. 활성산소가 주범이다. 활성산소가 전자를 잃어버린 이 과학적 세계가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전자를 잃어버린 활성산소가 전자를 다시 찾게 되면은 활성산소가 난폭해지지 않는다는 이론이에요. 그것을 항산화 작용이라고 그래요.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최대의 사건이 수소수예요. 저는 네 가지로 보더니요. 왜 그 좋은 활성산소가 난폭해졌는가? 왜 우리 몸을 공격하고 모든 염증을 일으킨가? 그것은 네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단정합니다. 첫째는 나쁜 물을 마셔서 그런 겁니다. 술, 사이다, 콜라, 이런 나쁜 물들을 마셨다. 두 번째는 나쁜 공기, 미세먼지라든가 VOC라든가 여러 가지 또 공기 중에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원인이다. 세 번째는 나쁜 음식이에요. 과식한다든가 육식 지나치게 한다든가 그래서 비만이 온다든가. 네 번째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는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물과 공기와 채식과 운동이 좋은 활성산소를 난폭하게 만들었어요. 전자를 빼앗 잃어버려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나쁜 활성산소가 탄생돼서 우리 몸을 이렇게도 산화시키고 염증이 생기게 하고 질병이 오고 죽음까지 오겠다. 그러면 전자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전자만 넣어주는 것이 무한대 전장을 가지고 있는 수소수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참 놀라워요. 수소수가 가장 강력하고 그 다음에 좋은 공기, 산소 이것이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채식이 항산화 작용을 결정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운동이 항산화 작용, 그 광폭한 활성산소 그것을 없애준다는 건 전자를 다시 나눠준다는 이야기예요. 참 엄청난 이 세계입니다. 좀 역사를 이제 마무리하고 제가 오늘 많은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김용범 박사입니다.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죠. 다 수소수 연구학자들이에요. 이분은 활성산소 제거 메커니즘 규명에 의해서 연구를 많이 했고, 염증성 질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염증성 질환이 어떻게 개선되느냐, 이쪽에 연구를 했고, 기능수 효능 평가 기준 연구를 했다. 연세대학교과 특히 원주 연세대학교 의대 원주 그쪽 교수님들이 한국의 수소수에 대한 이기재 교수가 대표적인 교수고요.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일본에는 교수대학교거든요. 히라타 교수, 한국은 연세대학교 원주 교수님들이 집중적으로 교수님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대단한 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환 박사님, 제가 뉴욕 주립대 교수인데 이분에게 2007년도에 물의 강의를 뉴욕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서는 혈액과 물과 공기인데 이분은 수소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수, 미네랄, 이쪽이 아주 전문가예요. 미국에서 초빙 교수까지, 일본 동경의대 또 교수도 하셨고요. 물에 대한 대단한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양은모 박사, 명지대 식품과학과 초빙 교수인데 이분도 기적의 물, 수소수 이런 저수를 통해서 제가 대학의 교수급만,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책을 쓰셨는데 제가 교수 직함을 받은 분들만 10분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계호 박사는 뭐 수소수 전문가는 아니고 태초의 먹거리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거기에 보면 물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지은상 박사는 경원대 겸임교수고 대통령 자문위원도 했고, 이분은 수소수에 대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고, 아주 중요한 책 수소의료, 한국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수소의학이란 의미로 각종 암부터 병들을 수소가 어떻게 치료하는가를 아주 두꺼운 책을 썼고, 수소에 관한 15개의 특허를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경처 같은데 이런데 국가적인 어떤 행사에 항상 이분이 그 심사위원 그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수소수에 이규재 교수하고 진상 박사가 앞서서 공헌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적 물과 건강 2009년도에 제가 최초로 책이 나오고 9권, 그 마지막 치유신학까지 다 해서 14권이 건강저서, 그 다음에 수소수의학의 7권. 저는 뭐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송구합니다만은 수소의학하면 수소수 하나입니다. 저는 수소의학을, 일본에서도 수소 하나거든요. 저는 수소수와 공기와 채식과 운동, 이 네 가지를 수소의학으로 이건 세계 아마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연구를 했다. 뭐 이런 세계가 한국의 역사적인 세계로 볼 수가 있다. 세계적인 대학들이 30곳을 소개하려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30곳 세계적인 대학 연구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하도록 하고, 그러면 알칼리 이온수라고 지금 우리가 많이 알려졌잖아요. 정부에서도 알칼리 이온수기를 소개를 했고, 알칼리 이온수기와 수소수가 이온수와 수 어떻게 다른가, 그 구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표로요. 보면은 알칼리 이온수는 현재 한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10여 개의 회사들이 있고, 정부가 의료기기로 허가를 했습니다. 이장에 관한 것. 수소수는 뭐냐? 수소수는 정부가 의료를 아직 허가는 나오지 않았고, 일본에서는 선진 의료 B로 이것이 허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주 쉽게 좀 이해합시다. 도대체 알칼리 이온수는 뭐이고 수소는 뭐이냐? 우리가 처음에 물 하면요, 발전이
정 수돗물 아시잖아요. 지하수 마시다가 수돗물, 그 다음에 생수까지 왔죠. 생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알칼리입니다. 알칼리 뭐냐? 미네랄, 마그네슘, 칼슘, 뭐 이런 미네랄 종류가 얼만큼 풍부하게 들어있느냐. 이것이 생수의 핵심이 그 알칼리수라 그러는데, 그 알칼리수를 전기분해합니다. 전기분해해서 그 물 분자의 크기를 아주 작게 만들어요. 그래서 몸에 흡수가 잘 되어서 질병에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게 한다. 물은 지하수든지 수돗물이든지 정수기 물이든지 생수물이든지 알칼리 이온수든지 일반적인 물의 기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고 모든 영양분을 나르고, 참 물의 기능이 엄청나거든요. 일반적인 기능입니다. 일반적인 기능. 그러나 일반적인 기능과 이 알칼리 이온수는 일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소수는, 여기는 수소가 없어요. 여기는 수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수소가 없단 말은 뭔 말이냐? H2O니까 수소 둘, 산소 하나에서 물이 됐잖아요. 수소 둘, 산소 하나. 수소가 이온화가 됐다. 이온수는 수소가 물속에 녹아져서 이온화가 됐다. 수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수소가 이온화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어요. 일반적인 몸에 유익함을 줍니다. 물이 주는, 전통적으로 물이 주는 그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최고가 알칼리 이온수예요. 알칼리수보다 한 단계 높아요. 전기 분해해서 분자를 아주 축소시켜서 우리 몸의 흡수력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이 치유되게 한다. 어느 정도. 특히 위에 좋다. 그래서 허가가 나온 것이 알칼리 이온수고, 알칼리 이온수 있다. 이거는 수소가 들어있다. 가스. 수소 가스가 들어있어서 이것이 수소가 우주를 75% 우주를 지금 지탱하고 있고, 태양의 75% 태양계를 지배하고 있고, 수소가 이 모든 물질의 주기율표 1번이잖아요. 그 기능은 여기에서 있는 겁니다. 여기 수소가 가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됐는데, 여기는 그 하야시 박사는 수소 풍부수 그런 말 했거든요. 여기는 가스로 있는 수소가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가스로 있는 수소가 풍부하게 있다. 그래서 800에서 1600까지를 수소의학에서는 ppb가 존재하는 것을 수소수라고 한다. 800 이하는 치료용 수소수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싼 것 좋은 게 아닙니다. 제품 좋은 걸 고르셔야 돼요. 1300 지금 전후까지 제품이 나오거든요. 1600까지를 의학적으로 보고, 그 이유는 나올 수는 있지만은 정상으로 안 봅니다. 수소의학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부는 여기까지만 인정하고 여기는 인정하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여기는 물론이지만은 여기 1965년도에 일본은 나왔고 우리나라는 1986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수소의학은 어떻게 다르냐 비교하겠습니다. 미네랄이 이온화 농축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알칼리수가 이제 전기 분해해서 이온화가 됐다. 농축됐다. 물 자체는 수소죠. 그러나 이온화가 된 물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높은 pH 알칼리성이, 우리 몸은 7.4 pH를 가지고 있는데 pH 10까지 전기 분해해서 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산성화된 물을, 우리 몸이 산성화된 것을 알칼리화한다. 아주 좋은 물이에요. 좋은 물입니다. 생수보다 한 단계 위에요. 알칼리수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온화됐다. 근데 클러스터 물 분자가 소형화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 분자는 나노미터라고 그러는데 0.275예요. 0.275 나노미터라고 그래요. 물 분자를. 그런데 일반 물은 이 알칼리 이온 일반 물들은 이 0.275의 하나의 물 분자가 20개, 30개, 40개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20 나노미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반 물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세포 속에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세포는 0.3 나노미터예요. 근데 이 수치가 학자마다 좀 달라서 제가 조금 그런데 0.3 나노미터 지금 검색 결과 연구 결과 0.3 나노미터가 세포 문의입니다. 그런데 수소수는 0.24 나노미터예요. 그러니까 0.3 나노미터 문의인데 이렇게 큰 이 정도인데 수소수는 0.24니까 더 적어요. 그러니까 세포 어느 세포든지 60쪽의 세포를 마음대로 드나드는 유일한 것이 수소수에는 없어요. 이런 물들은 덩치가 커요. 커서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일반 물들은 10 내지 20 나노미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속에 아주 힘들어요. 전혀 못 들어간 건 아니지만 아주 힘들게 그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수소수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뇌는 BBB라고 해가지고 뇌의 마지막 관문은 철통같이 방어를 합니다.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세포들이요. 뇌는 0 나노미터예요. 크기가.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그냥 막고 있어요. 0 나노미터예요. 그런데 수소수만이 0.245잖아요. 0.24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어가요. 뇌까지. 그래서 뇌의 모든 치매를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 수소술 마시면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을 고친다. 그 이론이 이 수소의 그 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은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수소의학자들은 이걸 연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미 물로서 좋은 물로서 이미 인정이 됐고 세계 수소의학하면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러스 분자가 크다는 거예요. 다른 물에 비해서는 소형화가 됐습니다. 다른 물에 비해서는 제일 좋아요. 물로 일반 물로서는. 그리고 위장 증상의 개선에 좋아요. 그래가지고 요리 차 할 때 맛이 있어요. 이 물이 좋은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보사부에서는 이걸 2종 의료 기기로 허가해서 위에 좋다.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허가를 됐어요. 그런데 수소수는 의학이에요. 의학. 이것은 강력한 항산화적, 이건 항산화적은 못합니다. 일반 수소가 없어요. 일반 물에 그 정도 끝나는 겁니다. 일반적인 물에. 이것은 강력한 항산, 네겐트로피라는 게 뭔 말이냐면 엔트로피를 역류시킨다고 말이에요. 엔트로피를 우리 몸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우주가 엔트로피로 파멸되잖아요. 불로 태양도 다 불타버리잖아요. 그 반대 생명력을 하는 것이 네게트로피라고 하는데 수소수가 네게트로피예요. 생명력 환원시키는 것이 수소수예요. 그 다음에 산소 맑은 공기예요. 그 다음에 채식이에요.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이에요. 이건 네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네 가지를 수소의학으로 정립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뇌 세포, 뇌 관문, BBB. 여기가 제가 이야기한 뇌는 0 나노미터인데 더 적어요. 수소는 0.24 나노미터니까 유일하게
우리 몸에서 뇌를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은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오지 않는다. 이 연구자는 그런 논문이 많아요. 이제 제가 다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전체를 다 조사했습니다. 이래 엄청난 것이 이 수소수예요. 그 다음에 항염증 세포를 보호합니다. 무슨 말이냐? 활성산소가 나쁜 물을 마시거나 나쁜 공기를 마시거나 나쁜 음식을 먹거나 술, 담배도 나쁜 음식으로 치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지 않거나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하면은 활성산소가 발생해가지고 우리 몸을 산화시켜 염증을 온몸에 일으킵니다. 그 염증을 제거한 것은 수소수예요. 가장 강력하게 염증 제거합니다. 물론 맑은 공기, 그 다음에 채식,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 수소수 이 네 가지는 거의 동급입니다. 염증 제거예요. 우리 몸은 염증 때문에 일으키잖아요. 그 다음에 무독성. 수소수는 아무리 많이 마셔도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공기는, 좋은 공기는 아무리 마셔도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식은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적당히 먹어야 돼요. 운동도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활성산소가 폭증해 버립니다. 안 해도 활성산소가 생기고 많이 해도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그러나 수소수는 3, 4리터 마셔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장은 12리터까지 소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다. 용존 수소량 ppb가 800에서 1600까지를 수소의학 전문가들은 그렇게 범위를 정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1300 전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소수기를 할 때 ppb가 얼마냐? 1000ppb도 있고 1100ppb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회사의 능력에 따라. 저는 가지고 있는 건 1350ppb를 제가 가지고 있고, 중국 것은 간혹이요. 그렇게 광고보다는 제가 3개를 샀거든요. 근데 한 개는 아예 안 나와버리고 또 한 개는 2000ppb 나온다고 그래서 너무 놀라서 했더니 1000ppb 이하인 것을 우리 아내가 또 같이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용존 수소량이 물속에 얼만큼만, 이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는 수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수소수가 가서 전자를 나눠주는 것은 여기에요. 이건 전자를 나누지 못해 활성산소를 제거 못합니다. 아주 미미해요. 이 두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정부는 여기를 식품으로까지는 인정했지만은 선진 의료 비를 아마 조만간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일본을 따라가기 때문에, 일본에서 2016년도에 나왔으니까 이제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도 벌써 20년 차이 따라가더라고요. 보니까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한국 수소수의 현황을, 알칼리 이온수와 수소수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하고요. 다음에는 세계 30개 대학에서 수소수가 어떻게 연구되고 있느냐. 여러분들, 터무니없는 수소수는 검증되지 아니했다. 일본에서 선진 의료 비 의학의 문턱까지 갔어요. 여러분들, 한국에도 식품으로서는 등록이 돼 있어요. 검증이 됐어요. 그러나 의학으로서 검증은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것은 그 직전으로 보고 있고, 저같이 학자가 연구하는 것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는 엄청난 내용들을 지금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보실 텐데, 어떤 질병이 낫느냐, 어마어마한 그 학문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한국교회 에덴 동산에 물과 내 강물, 에덴동 산의 공기와 에덴동 산, 그 다음에 채식과 열매를 먹을 것으로서 채식, 그 다음에 에덴동산에 경작하라, 그 운동으로 보고, 네 가지가 아담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거기에서 잡고 수소의학을 물과 공기와 채식과 운동이다. 물은 수소수다. 현재 물은
수소수의 역할을 못한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미미하다. 그래서 가장 근본이 의료라는 것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현실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베데스다 못에서 낫지 않는 그 자가 없었다. 놀랍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좀 요즘 이 연구에 열정이 넘쳐서 시간도 이렇게 많이 가고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교회 성경의 베데스다의 진실이 교회마다 실현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수소수에 대한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던 수소수를 통해서 낫지 않는 병이 없다고 할 만큼 강력한 성경의 진리가 오늘 이 시대에 입증되고 실현되고 교회마다 사용되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